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입니다. 수호의 설계국에서 개발한 투엔진 전천후 공대공 공대지 전투기. 그러나 이내 에어쇼에 나타나 선보이는 기동에서 이전과 다름을 감지합니다. 이륙하자마자 저속에서의 퀵클라임, 추력대 중량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입니다. 고바등각에서의 정지기동, 제로나트죠. 이미 실속에 들어갔을 터인데 카나드의 풀 디플렉션, 카나드가 다 꺾여있죠. 계속 버티는 거 보이시죠. 카나드와 수평꼬리 날개의 비행 제어 능력과 양력의 정도가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강화된 엔진과 두 개가 다른 방향으로 15도까지 움직이는 스러스트 벡터 컨트롤, 기동성 배가를 위해 장착한 카나드가 메인 윙이 실속 부근에 있더라도 항공기의 조종 영역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조종사의 컨트롤에 날개와 스러스트 벡터가 연동된 제어 시스템이 항공 역학적인 범위를 넘는 기동을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보츠카, 큰 롤을 그리는 기동. 까두슈카, 작은 롤을 그리는 기동. 이 모두 로디드 롤 기동 시 약간의 G가 함께 걸리는 기동입니다. 스톨 기동. 카라콜 기동. 모두 수직 안전성을 보여주는 기동 같습니다. 수호 27과 비슷한 퍼포먼스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던 정지기동 이외에 보여주고 있는 플랫 스핀과 흡사한 기동. 플랫 스핀은 배면 스핀과 더불어서 항공기 기동 능력을 초과한 상태에서 항공기가 언컨트롤 됐음을 보여주는 기동입니다. 저고도에서 만약 이 상태에 언컨트롤 상태에 진입하면 이젝션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리커버리하는 수호이 30SM. 일반 전투기로 스핀 기동을 하기 위해 일부러 러더를 풀로 차고 스핀을 집어넣습니다.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이 스피닝 상태에서 쉽게 집어넣고 또 원할 때 스핀에서 리커버리, 이 수호이 30SM 이 기동을 쉽게 하네요. 수호 27이 항공 역학적인 능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한다면 수호이 30SM은 스러스트 벡터 컨트롤과 카나드, 플라이바이 와이어에 의해 제어가 스핀의 영역까지도 손쉽게 극복하게 해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바등각에서 실속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기동을 보여주고 있는 수호이 30SM. 전투기는 일정 영역의 AOA 바등각을 넘으면 스톨, 실속에 빠지지 않게 리커버리 조작을 하게 되죠. 조종사도 그렇고요. 기술을 둘러서. 왜냐하면 이 AOA를 줄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속에 빠져요. 전투기동도 이런 영역 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수호이 30SM 고바듬각 영역에서 기술을 누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듬각을 증가시키면서 기동을 하는 저속에서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능력이죠. 카나드, 스러스트 벡터, 플라이 바이 와이어, 그리고 비행 제어 기술의 발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어쇼에서 보여준 수호이 30SM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러시아 국방부는 수호이 30SM의 성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수호이 27이 개발된 이후 수호이 설계국에 의해서 수호이 30, 33, 34, 35가 제한적으로 생산되던 상황에서 중국 판매를 위해 설계되기 시작한 수호이 30MKK,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을 위한 수호이 30MK2, 인도를 위한 수호이 30MKI. 그런데 인도를 위해서 만들었던 수호이 30MKI, 이 성능을 관찰하던 러시아 국방부가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수호이 27 계열의 잡다한 버전들에서 수호이 30SM 계열로 통합을 추진하여 러시아 방공 전투의 표준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호이 27의 카나드와 서스 벡터 그리고 장거리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해서 공중 우세를 잡기 위해 집중을 합니다. 그 대상은 미국의 F-15E라고 합니다. 여기에 공대공, 공대지 무장 능력을 보강하고 8톤의 무장 능력, 특히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러시아를 위협하는 테러에 맞서 시리아전에 처음으로 참전한 수호이 30SM. 이 뉴스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 러시아도 테러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모스크바의 지하철역에서도 폭탄 테러가 있었죠. 대부분 러시아 정교에 반하는 이슬람의 테러리즘입니다. 약 140km의 탐지 능력을 가진 레이더를 장착하고 이를 다른 전투기에 전달하는 능력, 미국의 링크 16 있죠. 이거와 흡사한 전술 데이터 링크 기능도 갖추었습니다. 내부는 기본 아날로그 계기와 디지털 계기의 조합, 자세계, 고도계, 승강계 등의 기본 계기는 아날로그로 별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고, 엔진 계기, RPM, EGT, 오일 등 다른 계기들, 엔진 계기들은 디지털 일체형으로 따로 분리한 것으로 보아 엔진 결함까지 시연되는 능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시스템을 보니 예전에 아날로그 강국 러시아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러시아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이 수호이 30SM을 기준으로 전투기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수호이 30SM2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2020년에 나오기로 했는데 며칠 안 남았죠. 하여간 머지않아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 수호이 30SM을 보유하고 있죠. 대한민국 공군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육맨님들이 궁금해하는 코브라 기동, 온갖 기동들이 코브라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죠. 독파이트 시 후방에 따라붙은 적기를 단숨에 추월시키기 위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탑건, 이 기동 코브라 기동 아니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면서 고도를 변경하면 추적하던 레이더에서 순간적으로 포착 상실을 유도할 수 있다고 러시아 조종사들이 말하네요. 여기에 코브라 기동의 이점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 도플러 레이더의 경우 일정 속도 미만에서는 상대 속도를 지워서 디스플레이 안 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불행락되죠. 근데 일정 속도를 가지고 있던 전투기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상대 속도가 줄면서 레이더상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레이더에서 다시 그 위치를 서치하는 몇 초 동안 고도를 변경하게 되죠. 그럼 레이더의 커버를 이제 잠시 동안 밖에 벗어나면서 다시 레콘한 데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리 위딘 VFR에서의 레이더 성능은 적기와의 거리 측정 정도만 사용되죠. 열추적 미사일을 발사할 때 가능한 거리를 측정하거나 기총할 때 사격거리를 계산해주는 기능을 위해서 레이더가 사용되는데, 코브라 기동을 하면 이런 거리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줄 수 있겠네요. 저도 오늘 러시아 조종사들이 설명하는 코브라 기동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위드인 VFR 내에서 적용되는 이 코브라 기동, BVR 교전 시에는 적용될 일이 없겠죠. 육매님들, 갑자기 중국 수호이 30SM이 걱정이 됩니다. 지난 22일 중국과 러시아 전술기들이 연합훈련을 했었죠. 우리나라의 카디지네에서
서해에서 대한민국 공군과 중국 수호이 30SM 대치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공군 조종사들도 이제 이전의 위협 위주에서 벗어난 새로운 위협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유명인님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안녕.